화창한 봄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누군가의 아침이네요.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의 고단한 아침을 떠올리면 이 평온한 풍경이 부럽기도 좀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계절의 고요함을 바라보게 되기까지, 흔들리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기까지, 그 또한 전쟁 같은 직장인의 삶을 꽤나 오랫동안 지독하게 살아냈다고 합니다. When I was working for think tanks or Microsoft, it was lots of long hours, 50, 60-hour weeks, working on a whole bunch of different projects at the same time. I was in real danger, ultimately of burning out, or of the client's needs changed, or something changed in the schedule, and I had planned out finishing this thing and then going to this one, and all of a sudden, I had to try and do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and that kind of thing was very frustrating. Probably in the morning you'd have, a meeting for an hour, and then get out of that and maybe have more stuff from that meeting, and then maybe you'd have lunch, maybe you wouldn't, and then maybe some more meetings in the afternoon. We're producing a report, and it's got to go out at the end of the day. I ended the day feeling exhausted and feeling like I had gotten nothing done on the really big things I was trying to do. 어쩌면 그의 악몽 같았던 어제가 당신의 오늘과 닮지는 않았나요? If you don't demonstrate your loyalty to your company or your commitment to your work or to your clients, you could be replaced, right? There's always someone else who is willing to take this job. And so if you're not willing to put in the time, someone else will. So for all of those reasons, I think that we come to see overwork as something that we have to do and that we ought to want to do.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지 않겠다, 일만 하며 살지 않겠다 결심한 그의 인생에는 흐트러진 일 대신 차분한 여유가 찾아왔고, 그는 휴식에 관한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Okay, let's go, guys. 그는 과거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시간표를 갖고 휴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오후 산책은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그만의 휴식 방법입니다. 모니터 바깥 세상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We sometimes say we'll rest when we're done with everything else. But we're never done with everything else these days, right? There's always more to do, more things we could work on, more things we could try. And so, we have to say, we're going to set this time aside for going for walks or for hobbies or for other things, and to really try to stick to that. Despite all of the distractions, despite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the world tries to put in our path.
일에 치이고 쫓기지 않는 휴식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은 오후의 일상을 위해 짧은 낮잠을 즐기는 알렉스처럼 말이죠. 오후의 햇살 아래 누우니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네요. 이 얘기는 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휴가를 제가 3일 이상 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에.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결혼식하고 그때 한 일주일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무를 했었죠. 열심히 공부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데 42km를 마지막에 다 뛰고 나서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100m씩 쪼개서 420번을 사실은 기록을 재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명언이 있다지만 어쩌면 우리도 준구 씨처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흐름에 떠밀려 다녔던 건 아닐까요? 제가 눈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면역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면역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게 검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영역은 앞으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때 제가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애들을 못 볼 수도 있다. 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꼭 일만이 최선이 아니구나. 20분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일에 속도를 냅니다. 오 분 정도 쉬고 다시 타이머 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8바퀴에서 16바퀴 정도 돌아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좀 성공하고 싶다 정도였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재촉하며 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갑자기 제가 죽는 상황, 혹은 불구가 되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랬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진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쫓기는 거죠. 불안하고.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경묵 씨는 몇 년간 개운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커피 내렸어요. 커피 마셔서 정신 차리고, 네, 아침에 반수면 상태로 합니다. 결혼 초에는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여가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챙길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병원 가거나 이러는 것도 잘 못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중압감에 그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들이 업종이 이게 공돌이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련된 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놀아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일만 하다가 커와서 이제 여가 시간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든지 다들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오전 내내 수고한 경목 씨. 차에서라도 한숨을 좀 돌리나요? 일을 어쩝니까?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일만 하는 경목 씨가 짠한 건 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늘 그렇게 좀 일을 의식하고 있는 편이죠. 그럼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을 의식적으로 놓으려고는 해보셨어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It seems to me that in Korea people are very talented. They have so much here, and yet people are serious, so serious, which means they're not really happy. So the question is, what's going on? Very competitive. Who made it competitive? Who made it competitive? That's the question. Yeah, we made it. We made it, exactly. We made it. We made it, and then we say, why are you living in a competitive society? Well, you made it. We look for answers out there again, and we don't find them, and then we are unhappy.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행복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 그 자체이며 그 평온한 마음이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Stop for a second and look around you. Stop for a second and listen. Let's see what happens. Because it is our life. Do we pay attention to our everyday life? Or do we keep missing the train? Especially at a high-paced work environment like Facebook, where there's all sorts of stress that people face in their day-to-day activities as employees, we know that bringing in a practice like mindfulness meditation helps to regulate not only emotion but cognition as well. For me, the meditation practice has just kind of allowed me to slow myself down and not be pulled around in so many directions. So I joke with people, I say that I actually get more done during the day, even though I spend 40 minutes of the day doing nothing in meditation. It's just a slower, calmer response to everything in life. 무엇이 그토록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지연 씨는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제 자리표에 붙여있던 거 가지고 왔고 아쉬워서. 아니 이거 제 프린트에 애들이랑 공부할 때 썼던 거. 이건 따로 활동할 때 했던 것들.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거 3년치 아이들 외우려고. 3월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애들 얼굴 다 외워서 이름으로 부르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가지고 항상 뽑아서 외웠었죠. 근데 제가 2016년에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제가 맡았던 일본어반 친구들이 이렇게 롤링페이퍼 써준 거거든요. 뭐라고? 주로요? 주로 일본어 시간 즐거웠고 선생님 만나서 행복했고 일본 가면 일본어 배운 거 써보겠다고 하고 자기 잊지 말라고 쓰고 결혼할 때 불러달라고. 이거는 저희 수행평가 본 건데 이건 저희 연합장 수업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이 저한테 보통 가족들한테 쓰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되게 고마워요. 수업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면서도 제일 힘든 게 수업이었거든요. 어떤 수업을 준비해서 애들이랑 잘 하고 나오면 그것보다 하나 더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 그게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번아웃으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무던히 노력했던 교사의 길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지친 자신의 마음부터 추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네가 좋은 선생님이냐? 라고 물어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하니까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과연 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를 너무 가혹하게 버틸 수 있다고, 버텨야 된다고 계속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서. You have to be kind to yourself. You have to forgive yourself.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things that you oftentimes are critical of actually are not real. And so this idea of caring for yourself is very important. You cannot be your best when you're not at your best. And when I say be your best in the world with other people. Be your best in terms of your job. Be your best in terms of being with your family. Unless you have peace within yourself. 학교 문을 나서며 또 한 걸음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졸업식 날. 지연 씨는 학생들과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책을 파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기이한 풍경입니다. 모두들 제 집인 양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普通の本屋と違ってこう寝っ転がりながら本を読めるスペースだったりとかもちろん本もたくさんあるのもそうなんですけどシャワーできるスペースとか横になって眠れる個室のスペースとかもあってすごくゆっくりできるリラックスできる空間なのでここが好きでよく来ます。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다는 의미겠죠. 서점은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외부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혼자 휴식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형상처럼 보자기에 쌓여서 긴장을 푸는 휴식법이라고 합니다. 大人巻きはもともとは赤ちゃんに行うおひな巻きというものが元になっています。でお母さんのお腹の中にいた時のような、背中が丸い状態をキープすることによって赤ちゃんがとてもよくリラックスして深い眠りにつくんですね。 이렇게라도 편히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気持ちよかったです。眠たくなりました。力を抜いても形がギューってなってるので安心感がありました。 ただ同じ姿勢でずっといるとちょっとこう動きたくなることはありますが苦しい感じはないです。今は楽です。調子が悪い時とかに私は結構横向いてこう丸くなることがやっぱりあるので今はこの姿勢は結構楽な姿勢普段から結構楽な姿勢でいられるので今はちょうど楽な姿勢でいられます。 워케이션은 한마디로 기업과 조직의 충성도가 강한 일본의 직장인들에게 일이 있어도 떠나라 휴가를 권하는 근무제도입니다. 자, 우리도 히가시 하라시와 함께 워케이션을 떠나볼까요?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를 들여다보게 되네요.
짙은 바다 내음과 함께 세상의 공기도 들이마십니다.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혀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잠시 잊어봅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길을 쫓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조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고도 생각해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늘어지게 자보는 것. 이 또한 피곤을 달고 사는 직장인에게는 최고의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도 최소한의 업무는 병행해야 합니다. 휴가를 우선으로 하지만 일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되죠. もしもし、東原です。お疲れ様です。今日は白浜にワーケーションで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業務終了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レポート書き終えたのでまたメール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す。はい、失礼します。はい。綺麗だなって思うとか、ちょっと肌寒くても暖かいなって感じられるとか、それ感じるっていうことが日々忘れがちだと思うので、今すごくそういったことを改めて生きてよかったなというか、そういうふうに本当に感じてます。 사람들이 자신이 좀 더 이 번잡한 세상에서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너무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많으니까 내면의 평화를 많이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오랜 시간을 두고 숲이 키워낸 장대한 풍광 앞에서 작아지는 존재를 느끼게 되네요. 정령이 깃든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산골 마을 카미야마. 숲과 인사하고 마을로 내려온 쿠리야마 씨는 마을 숙소에서 한나절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왜 더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했냐고요? 그에 대한 일본 젊은 세대의 답은 명쾌합니다. 私の幸せは自分らしく生きることかなと思います。でも都会にいた時は自分以外の誰かになろうとして無理をしていて疲れてしまったので、ここに来て気づいたのは自分が自分として自分の人生を自由に選んでいいんだっていうことが、自然の中でリラックスしてる自分も私だし、自分らしくいられる状況を自分で選べられるのが自分にとって幸せだなって思います。 오늘은 서울 안에서 떠나는 작은 휴식 여행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깊은 대화, 라이프 쉐어. 이 여행에는 지연 씨, 경목 씨 말고도 평소 휴식을 간절히 원했던 분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10분, 15분 뒤에 여러분 이 박스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놓고 1박 2일 동안 일상과 멀어지는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갖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준비한 종이가 있어요. 나는 몸으로부터 디톡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벗어나고 싶거나 1박 2일 동안 전원을 내려버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 걱정, 불안, 그다음에 관계, 엄마로서 좀만 세워주세요. 엄마, 친구, 가족 그런 관계로부터 오늘은 정말 떨쳐나가고 싶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디톡스 하겠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거에서부터 디톡스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도와드릴까요? 실은 이제 몹시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닉네임으로 검색해서 이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청약 그림도 안 되겠는데요. 코코님의 화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거를 네 디톡스 하겠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게 고민입니다. 난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거의 70~80%의 고민이 풀려요. 남과 대화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만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인생에서 나와 비슷한 교감을 공통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점에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일종의 위로도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힌트도 받기도 해요. 나도 저럴 때 저러면 되는 거였구나. 다양한 주제의 카드를 선택해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게 금지입니다.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언 좀 해주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죠.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조언과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과 위로로부터 치유는 시작되네요. 그분이 남이긴 하지만 이거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그 시간 동안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 너 참 수고했다. 이 말 나는 상대방한테 하는데 그 말이 곧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늦은 밤 대화는 집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화 상대는 계속 바뀝니다.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나 본인? 네, 본인? 자기 자신. 한참을 망설이는 경목 씨. 네, 저는 관계. 내가 내 몸한테 미안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최근 몇 년 사이에 느끼고 있어요. 뭐 이가 아픈 치과라고 가는데 이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신청한 거였어요. 혹시 오면은 실마리를 찾아서, 네, 그러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길라잡이 삼아서 네, 이제 조금씩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방향 자체를 모르겠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스스로 가장 칭찬해 줄 만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뭐 명문학교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학교도 그냥 그런데 만족하고, 어머니 아버님 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외아들이거든요. 딸 없이. 그래갖고 두 분이서 저보고 맨 마지막에 말씀, 눈물 나려고 그래. 너 정도면 잘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해주시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저 칭찬해주고 싶어요. 도심 한가운데 숨어있는 작은 숲에 모여 앉았습니다. 온도가 차갑다.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친절하게 배의 움직임으로 가져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보았을까요? 그 묵은 마음들과 작별하고 이제 휴식할 수 있을까요? 햇빛이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살아있어서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다행이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네. 새로운 공간, 의외의 발견을 한 게 되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마냥 포기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견디고 있어서
이젠 좀 놓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솔직히 조금 돌아가기 싫기는 해요. 더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좀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냥 새소리 듣고 있고 그러고 싶은 약간 그런 기분.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환기라고 하는 말인데 인생에 뭔가 한 번에 큰 티핑 포인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은 좀 긴 전환기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긴 회복기를 가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짧게 여러 번 휴식하고 사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에 대해서 더 생각하면서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두 발의 보폭과 자신의 호흡으로 대지를 딛고 달립니다. 고통이 밀려들면 잊고 있던 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마라톤은 그렇게 자신과 함께 달리는 경주입니다. In the last mile or so was usually it's more mental things, but I actually ran out of gas. I got to eat some food. 근육은 경직되고 몸은 지쳤지만 21km 마라톤을 완주한 얼굴은 더 맑아 보입니다. I'm a psychiatrist, and my typical days are like 10 hours a day in my office at the desk and listening to other people. So it's pretty much 100% mental, right? But this is different. It's physical, and of course it's outside, and it's a totally different, dimension, and it's a perfect outlet. 정신과 전문의 구가야 아키라 씨는 뇌과학자이기도 합니다. Tend to miss is your brain fatigue, or it's called central fatigue. Because our mind is busy, and if we keep using the brain, our brain gets tired as well as your muscles. Okay, so you need to find out the way to rest your brain. 몸이 쉬어도 뇌가 쉬지 못한다면 진정한 휴식은 오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time to take a vacation every day 5 hours. So if you have 5-10 minutes, and if you can refresh, and if you can stay away from tiredness, why not? And mindfulness is one of the straightforward methods. 세계적 수준의 의과대학이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이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엘리사 에펠은 텔로미어의 특성을 밝혀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함께 텔로미어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These caps at the end are our telomeres. And so these are very important protection for the genes here. And as we go through life, we want to have a healthy cellular environment. We want these to maintain strong, sturdy telomeres. 텔로미어는 세포 속의 염색체를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일어날수록 텔로미어는 빨리 닳고 손상됩니다. 엘리사 에펠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노화를 막는 연구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숙련된 명상가 집단은 유전자 발현에 특이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더 길고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즈 분비가 잘 된다는 것. 그녀는 이 현상을 명상이 텔로미어에 미치는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Now that we know so much more about meditation and how that affects our biology, we change our psychological stress, our body stress,
And this can change our cellular aging. When we meditate, we do different things with our mind. This focused attention, this attitude of kindness to ourselves and to others, and letting ourselves feel positive emotion when it happens, experiencing it more. So these things reduce all of these stress processes in the mind. Mindfulness practice is this body survey or relaxing, breathing, and not having a physiologic response to the negative conversation. Okay, and that's why that works. But I think what we do with the compassion cultivation training actually takes it further. 그는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려 깊고 친절한 마음, 즉 연민을 통해 스스로의 평안을 찾고 더 나아가 타인과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With certain types of techniques, that this can result in a dramatic change in your brain as well as the rest of the physiology in your body. In terms of helping people become more calm, less stressed, more compassionate. Because as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when you act with compassion towards another, it makes you feel good. And in fact, the Dalai Lama says, being compassionate is the only time it's okay to be selfish. And what he means is, when you are kind to other people, when you're caring for other people, you're actually benefiting. Practice listening to yourself. Really listening deeply to yourself. Let this silence be a kind of refuge, of rest, of acceptance, of non-resistance. You see, give yourself a break. Give yourself a break. Be kind, be compassionate towards yourself. Practice self-compassion every day and remember the importance of appreciation for yourself and for the things in your life. Life isn't just about suffering. So really, really let that be part of your daily practice, so to speak. Relaxed.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네요. 신나는 자전거 하이킹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걸까요? 운동.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은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 쬐는 시간도 좀 최소 한번 30분이라도 퍽벌로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불확실성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불확실하고 불규칙함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몸이 좀 항상성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주말에는 매일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쉬었었는데 나가가지고 같이 공원 같은 데도 놀러 가고 그러면서 애기들이 요즘은 맨날 바다 가자고 자주 갔더니 그러고 있어요. 자신을 재촉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니 삶의 여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휴식이, 행복이 조금씩 차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사회에 나온 한 20년 동안 겪었던 건강이나 마음상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겪지 않게 스스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의식해서 챙겨보려 합니다. 재밌어? 앉아서 써요. 앉아서 써야지. 그치? 경묵 씨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삶이 계속 바깥으로 겉돌았던 시간들. 나를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모여서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무언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길 위에서 가끔은 공허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성스럽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봐야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휴식할 준비가 되셨나요?